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농업 수입 보장 방식 밭작물 내용 살펴볼 차례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농업 수입 보장에서 2번 밭작물 여기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어떤 품목이 우리 농업 수입 보장 밭작물에 해당하는지 품목을 아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자, 품목 보시자면은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는 우리 가을 재배 감자만 지금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구마, 콩 이렇게가 지금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품목 6가지 기본적으로 암기 어떤 품목이 어떤 보장 방식에 적용을 받냐 아주 기본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이런 밭작물 품목들 시기별 어떤 조사를 하냐 바로 아래 가번에 나와 있죠. 자, 먼저 종합위험 방식이랑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마늘의 경우에는 재파종 조사, 그리고 양배추의 경우에는 재정식 조사, 그리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경작 불능 조사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수확량 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뭐가 들어가냐? 자,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겠죠. 자, 대상 재해로 사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필요한 농지에서 해당을 하고요. 자, 그리고 대상 재해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자조화 들어가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병해충 보장한다. 아, 그랬었지. 요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조사 언제 하냐? 조사 방법 어떻게 되냐? 우리 앞에서 밭작물 품목 배울 때랑 전부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배웠었지. 요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2번 마늘의 경우에는 재파종 조사를 진행한다. 제가 이거 밭작물 품목 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시간 관계상 동일한 내용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기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분은 저희 밭작물 강의로 돌아가셔가지고 꼭 이 재파종 조사 관련 내용 무조건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중복돼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재정식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양배추는 재정식 조사를 진행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밭작물에서 제가 이 부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작불능 조사도 우리 진행을 하는데요. 적용 품목 어떻게 되냐?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는 가을 재배, 고구마, 콩, 6가지 전부 다 경작불능 조사를 진행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밭작물에서 배운 내용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여러분은 한번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하냐? 품목 뭐가 적용되냐? 우리 6가지 다 적용된다. 여기 보시면은 6가지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확량 조사 지금 여기 있는 내용도 밭작물에서 본 내용이랑 지금 전부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품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 이거 지금은 다 암기하셨죠? 제가 지난번에 밭작물 강의 진행하면서 아주 중요하다. 이거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다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지금 이 6가지 품목만 우선 다 암기를 했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콩 같은 경우는 중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 콩잎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 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에서 14일이 지난 시기가 수확량 조사하는 적기다. 양배추는 뭐가 형성돼야 돼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가 수확량 조사 적기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인데 그 시점이 언제냐? 자, 양파가 도복이 완료된 때를 우리는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감자 중에서 가을재배. 자, 가을재배 감자도 마찬가지로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 우리가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기 가장 좋은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가을재배 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일로부터 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파종일로부터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0일 이후가 적기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95일 이후가 감자의 비대가 종료됐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할 거야. 그러면은 숫자 위주로 암기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도 수확량 조사 언제 하면 좋냐? 마찬가지로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때 하면 좋은데요. 우리는 그 종료된 시점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잎이랑 줄기가 2분의 1부터 3분의 2 정도 황변에서 말랐을 때, 그리고 해당하는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를 우리는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표현을 한다. 요렇게 체크.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고구마. 고구마는 수확량 조사 적기가 언제냐 보면은 마찬가지로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을 우리는 고구마의 수확량 조사를 하기 좋은 적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냐? 자, 고구마는 삽식을 하는 거죠.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각각의 농지별로 지금 우리는 이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적용을 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형광펜 친 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냐 다시 한번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3번, 4번 내용 이거 전부 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넘길 건데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밭작물 품목 배울 때 배운 내용 한 번 더 복습하는 기회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 또 하나만 보고 갈게요. 품목별로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 자, 먼저 콩 같은 경우에는 파종하는 방법, 심는 방법이 전파냐, 산파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전파하는 경우에는 일항 길이, 4주 이상의 일항 길이랑 일항 폭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산파는 흩뿌려 파종하는 게 산파죠. 산파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의 규격의 원형을 이용하거나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콩의 표본 구간의 면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농업 수입 보장 방식 파트죠. 자, 농업 수입 보장 방식 파트는 지금 밭작물에 총 6가지 품목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콩을 제외한 5가지 품목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의 면적 조사 어떻게 하냐? 5주 이상의 일항 길이랑 일항 폭을 조사한다. 자, 그러니까 콩 같은 경우에는 전파냐 산파냐에 따라서 우리 표본 구간의 면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달랐고요. 콩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품목은 일항 길이랑 일항 폭을 조사하는데 5주 이상의 일항 길이랑 일항 폭을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전수조사 나와 있는데요. 콩 품목은 전수조사 진행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내용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이네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 어떻게 조사하냐? 자, 이거는 모든 조사를 할 때 지금 동시로 지금 미보상 비율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별표 2번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표 2번 우리 여러 번 살펴봤죠. 저는 살펴보지 않을게요. 별표 2번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제 이지손변 카페에 들어가서 별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별표 2번 한 번 더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거 무조건 암기하세요.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밭작물 우리 봄파트 진행할 때 이거 살펴본 내용이죠. 자, 이 내용 중요 포인트 위주로 다시 한 번만 잡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서는 밭작물 총 6가지 지금 해당했죠. 품목 먼저 볼게요. 자, 콩, 양배추, 양파, 마늘,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가을 재배 감자랑 고구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트가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밭작물 총 6개 들어가는 거 지금 확인 가능하시고요.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 이 품목 전부 암기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암기했냐? 참고로 제 팁을 먼저 한 개 드리자면은 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포도랑 같이 합쳐서 암기를 했는데요. 자, 마포랑 고향의 감, 양, 콩 이렇게 외웠어요. 자, 마는 마늘이죠. 그리고 포는 지난 시간에 배운 포도예요. 우리 농업 수입 감소 보장에 포도도 들어간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고는 뭐예요? 고는 고구마고요. 양은 2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양은 양파, 그 다음에 감은 감자인데 감자 재배 방식 중에서 가을 재배 감자만 지금 우리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양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양배추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콩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품목이 우리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과수 품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포도를 제외한 마늘, 고구마, 양파, 가을 재배 감자, 양배추, 콩 6가지죠. 6가지는 밭작물이라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품목을 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쉬운 대로 암기하시거나 제가 암기한 대로 마포, 고향, 감양, 콩 이런 식으로 농업 수입 감소 보장에 해당하는 품목을 암기하셔도 될 것 같다. 여러분 편한 상태로 편하신 방법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자, 우리 이제 이 밭작물 품목의 표본 구간별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한번 복습 개념으로 읽고 넘어갈게요. 자, 콩 같은 경우는 수확량 조사 어떻게 했냐? 표본 구간에 있는 콩을 수확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수확을 해야지 우리는 수확량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구간 내 콩을 수확을 한 다음에 꼬투리를 제거해요. 그 다음에 종실의 무게랑 함수율을 조사하는데 여기서 함수율은 3회 평균 조사를 진행한다. 자, 그리고 양배추 포인트는 표본 구간 내 양배추를 수확하는 게 아니고 표본 구간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해서 수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외엽 2개의 내외 부분을 제거해요. 우리 양배추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껍질, 외엽 2개 내외 부분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거한 다음에 정상이냐 80% 피해냐 이렇게 2개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도 나와 있죠. 자, 80% 피해 양배추인데 이거는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품질, 우리는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품질을 80% 피해 양배추라고 할 거야. 숫자가 조금 틀려요. 조금 특이하니까 이 부분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양파 보실게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 내에 있는 작물을 수확합니다. 그 다음에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해서 무게를 조사하는데요. 단 양파의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에는 80%, 그 다음에 100%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무게의 20%, 0%를 수확량으로 인정한다. 숫자가 2개 나오죠. 맨 처음에 절단하는 거는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한다. 네, 그 다음에 양파가 보통 저희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양파의 이 최대 지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피해를 지금 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마늘. 자, 마늘은 뭐가 포인트였냐?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표본 구간 내에 작물을 수확하고 이게 맨 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종구 몇 cm? 3cm 윗부분을 절단한다. 자, 양파는 아까 위에서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했고요. 마늘은 3cm 윗부분을 절단하는구나. 숫자 차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단, 마늘통. 이번에는 마늘통의 최대 지름을 따지는데요. 2cm, 그러니까 한지형 마늘의 경우에는 2cm, 난지형 마늘의 경우에는 3.5cm다. 자, 방금 위에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지름이 6cm라고 했어요. 근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지형 마늘이냐, 난지형 마늘이냐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마늘통의 최대 지름이 한지형 마늘의 경우에는 2cm, 난지형 마늘의 경우에는 3.5cm 미만인 경우에 피해를 조사하는구나. 아, 수치가 조금씩 다르구나. 이 부분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을 재배 감자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 내에 작물을 모두 수확을 해야 되고요. 자, 얘네는 이제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충해별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병충해별 몇 프로 이하냐 이런 거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름이 몇 cm?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인 감자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한다. 아,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수확을 한 다음에 이 최대 지름 감자의 요 최대 지름이 5cm가 안 됐어. 5cm 미만이거나 조사를 했는데 이 피해 입은 정도가 50% 이상이래. 그러니까 50% 이상이면은 반 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무게의 50%만 지금 우리 조사 무게로 정할 거야. 요 부분이 특이하니까 요 부분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암기 숫자 꼼꼼하게 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고구마 나와 있죠.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표본 조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표본 구간 내에 작물을 수확한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얘는 정상이냐, 50%형이냐, 80%형이냐, 100%형이냐 요렇게 나누는구나. 요거 위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밭작물에서 암기한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체크하는 거다. 요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실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큰일 납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생소한 분은 우리 밭작물 강의 다시 들으셔가지고 이 부분 꼼꼼하게 학습하고 오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재파종 보험금, 마늘은 재파종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고요. 양배추는 재정식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밭작물은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농업수입 감소 보험금,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요 내용이죠. 농업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 이렇게 해서 지금 총 4가지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마늘 재파종 보험금,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 중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볼게요. 재파종 보험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사유, 자, 아주 중요하죠. 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급사유를 쓰세요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중요 포인트가 다 들어가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보상하는 제의로 당연히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10아르,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를 우리는 10아르라고 한다. 자, 근데 10아르당 출연주수가 3만주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자가 10아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파종 보험금 몇 번 나가냐? 한 번 나간다. 여기까지 다 봐두신 내용이죠. 자,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보험 가입 금액에 35%를 곱해주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해서 우리는 재파종 보험금으로 정하는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양배추의 경우에는 재정식 보험금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지급사유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죠. 여기 있는 내용 다 포인트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마찬가지로 재정식 보험금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재정식을 한 경우에 한 번 지급되는 게 재정식 보험금이구나. 그래서 아래 박스 보시면은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의 20%를 주는데 여기에 면적 PA율을 곱해서 우리는 양배추 품목의 제정식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받장물은 기본적으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하죠. 자, 지급사유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이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까지 해야지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근데 어떻게 하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자기부담 비율,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아래 박스 보시면은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10%랑 15%가 없구나. 요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 농업수입보장 방식에서의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이 10%랑 15%가 없습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얘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지급 거절 사유 나와 있어요. 계약자가 산지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안 된다.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험계약은 소멸이 되고 환급보험료 발생 안 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번에 배우고 있는 새로운 내용은 얘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인데요. 우리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냐?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요. 이러면은 지급을 하는데 특이사항, 다만 콩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지급하지 않는구나. 아, 요게 중요하다. 콩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했으면은 무조건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아가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같은 경우에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자, 기본 가피자 공식이에요.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인데 여기서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특이했죠. 우리 농업 수입 감소예요. 돈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율이 평수 및 우리 많이 배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준 게 원래 우리 많이 배운 피해율이었는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에서는 얘 아니다. 얘 아니고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수입을 기준으로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눠준 게 지금 농업 수입 감소 보험금에서의 피해율이다. 얘가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 수입은 어떻게 구하냐? 실제 수입은 어떻게 구하냐? 아래 나번 답원에 나와 있죠. 자, 기준 수익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농지별 기준 가격을 해주면은 우리는 기준이 되는 기준 수입 산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 때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 거기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줍니다. 그 값에다가 농지별 기준 가격이랑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작은 값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자, 실제 수입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에다가 뭘 더해준다고 했어요? 수확량에다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감소한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냐? 작은 값이라고 했죠. 작은 값을 곱해주는데요. 농지별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이랑 수확기 가격 중에서 작은 값을 곱해서 우리는 실제 수입을 산출한다. 요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실제 수입을 산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왜 이렇게 하냐? 우리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 보험금의 의미가 뭐냐면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도 보장해주는 게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랑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해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됐어 이러면은 우리는 그것도 보장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값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번 보시면 미보상 감수량 어떻게 구하냐? 지금 나와 있죠. 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로 우리는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자,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은 줄어들었어. 하지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상하는 재해로 감소된 건지 뭔지 모르죠. 이러한 케이스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 감수량으로 하는구나. 여기 한 게 특이사항이니까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내용 나오죠. 마번이랑 바번은 우리 앞에서 포도에서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인데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았어. 조사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수확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업수입 감소 보험금 지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부담 비율인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을 우리는 자기부담 비율로 사용하는구나.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총 2시간에 이어서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방식은 특이점이 뭐냐? 가장 큰 특이점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까지 보장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율을 구할 때 기존의 공식인 평수 및 평이 아니고 우리 돈이죠. 그래서 수입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위에 보면은 피해율 구할 때 기준 수입이랑 실제 수입을 빼준 다음에 그 값을 기준 수입으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피해율을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구나. 요게 포인트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우리 계약자에게 아주 좋은 보험이다. 왜 그러냐? 가격 하락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보험이고요. 이 농업 수입 감소 보장에 들어가는 품목은 밭작물 6가지, 그리고 우리 과수 품목의 포도 1개까지 해서 총 7가지만 지금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내용은 모두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가축 재해보험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